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커마 2급 실기 10일 완성 9일차 수업입니다. 오늘은 그 계산 작업에 있는 논리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논리 함수는 여러분들도 제일 잘 알고 있겠지만 이 if 함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if 함수는 조건을 만족하면 참값을 출력을 하고 만족하지 않으면 거짓값을 출력을 해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if 함수의 구문은 요 조건을 먼저 입력을 하고 요 조건이 맞았을 때 요 참으로 돌아가고 요 조건이 만약에 틀렸다라고 했을 때는 요 거짓값으로 가게끔 해주는 함수가 바로 뭐냐면 요 if 함수예요. 그래서 if 함수에서는 요 조건을 쓰는 순서를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요 조건을 쓰실 때는 제일 먼저 셀 주소 부등호 값의 순서대로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 항상 여러분들이 요거를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조건은 셀 주소 부등호라고 하는 건 같다, 같지 않다,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이상, 이하 6가지 부등호가 나와 있는 거죠. 이 중에 하나가 꼭 부등호가 가운데 들어가야 되고 요 값이라고 하는 거는 숫자가 될 수도 있고 문자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이 문자일 경우에는 꼭 큰 따옴표 안에다가 넣어 주셔야 됩니다. 또 아니면 이 값 안에 또 다른 함수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셀 주소라고 하는 거는 이 데이터 안에 입력되어 있는 셀 주소를 누를 수도 있지만 그 셀 주소를 나오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함수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조건에 맞는 요 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찌 됐든 셀 주소 부등호 값의 순서대로 적어줘야 된다라는 거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참값이나 거짓값에 가는 거는 요 참값이나 거짓값에 입력할 수 있는 거는 동일해요. 숫자가 올 수도 있고 문자가 올 수도 있고 특수문자가 올 수도 있고 어떤 계산식과 함수식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 또 빈칸으로 올 수도 있어요. 공백으로 나더라 라고 했을 때는 큰 따옴표를 2개를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문제를 풀면서 if 함수의 이 조건을 어떤 식으로 입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논리 함수가 또 뭐가 있냐면 and라는 거랑 or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and하고 or도 있습니다. 그래서 if 함수에서는 조건을 하나밖에 입력이 안 돼요. 그런데 조건이 여러 개일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여러 개인 조건 중에서 조건을 모두 만족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and를 써야 되고요. 여러 개의 조건들 중에서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참이 되면 참값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뭐를 써야 되는 거예요? or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if 함수하고 이 and, if하고 or를 이용을 하게 되면 조건이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의 조건을 나열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and는 다 만족을 해야 되는 거고 or이라는 거는 그 중에 하나만 만족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if and, if or를 또 이렇게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를 또 한번 예제를 통해서 보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에 if error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요번에 if error라는 함수를 요 예제 문제에서는 수록을 하지 못했어요. 요 if error는 찾기 참조 함수 할 때 그때 이제 수록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같이 if error를 보실 건데 요는 오류가 발생을 하면 지정한 값을 반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인수라고 하는 거에는 어떤 함수가 들어가 있는데 그 함수가 제대로 맞다. 이 인수라고 나와 있는 요 칸에 어떤 함수가 들어가서 그 값이 올바르게 표현이 된다라고 하면 그 값을 나오게 해주면 되는데 그 값이 없는 함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적어놓은 값이 나타나게끔 해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일부러 오류를 만드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식이 틀렸을 경우에는 요 오류에 있는 값을 여기에 입력한 값이 표시가 되도록 연출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요 if error는 나중에 찾기 참조 함수에서 활용을 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거 2가지 함수가 추가가 된 함수들이죠. if s하고 요 switch라는 함수가 이번에 새롭게 추가가 된 함수인데요. 요거는 따로 제가 문제를 만들어서 따로 동영상 강의를 녹화를 해놓긴 했었는데 여기에 다시 한번 더 언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if s, switch라는 함수도 같이 보실 건데 if s는 다중 조건일 경우에서 조건 1이 먼저 쓰고 그 조건 1이 쓸 때 돌려줘야 되는 값을 그 다음 칸에 입력하고 또 조건 2를 적고 돌려줘야 되는 값을 또 적고 이 조건도 아니고 이 조건도 아니다. 그럴 때 그냥 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값을 맨 나중에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true라고 하는
요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if s라는 함수. 그 다음에 switch라는 함수가 있어요. 비교할 값과 일치하면 그 값을 반환하는 논리 함수인데 요 변환할 값, 그러니까 요게는 이제 어떤 조건식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조건식에 맞았을 때 돌려줘야 되는 값을 입력을 하고 그 결과를 적어주는 거예요. 또 비교할 값도 그 다음에 결과 요 순서대로 나열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요 스위치 함수도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더 이해가 빠르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예제를 통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예제 파일은 이렇게 함수 1번, 2번, 3번, 4번, 5번에서 총 25문제예요. 제가 5문제씩 이번에는 집어넣기 때문에 총 따지게 되면 25문제거든요. 여기에는 거의 다 if 함수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if랑 앞에서 배웠던 다른 함수들까지 조합을 해서 문제를 푸는 그런 문제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if 함수를 집중 탐구해서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되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이 논리 함수를 풀어보시면은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그죠? 이 문제 파일은 블로그에 올려져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블로그에서 다운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 좀 꼭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표 1에서 학번, 요 학번이 나와 있죠. 요 학번에 5번째 자리가 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 있죠. 여러분들 문제 읽을 때 학번에 5번째 자리가 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조건을 입력을 할 때 셀 주소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셀 주소는 뭐뭐2, 뭐뭐 가로 끝나요, 여러분들. 문장을 보면. 그럼 여기 A라고 나와 있는 거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값이에요. 얘는 값이에요. 그리고 이면이라고 하는 게 얘가 뭐예요? 부등호가 되는 거예요. 얘가 부등호가 되는 겁니다. 문장을 읽을 때 꼭 여러분들이 요 조건식에서 해당하는 셀 주소는 이 부분이 되겠구나. 값은 얘구나. 아, 얘는 부등호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읽으면서 아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셀 주소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거의 대부분의 문제에서 뭐뭐이, 뭐뭐가 라고 나온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문장을 읽을 때, 문제를 읽을 때 눈에 좀 더 잘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지금 학번의 5번째 자리가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이 하나, 둘, 셋, 넷, 5번째가 얘가 되잖아요. 요게 뭐가 되면 5번째 자리가 라고 했잖아요. 요 학번에서 요거를 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럴 때 중간에 껴있는 거를 뺄 때 사용하는 함수는 뭐예요? mid였죠. 앞에서 우리가 텍스트 함수, 문자열 함수에서 이거 배웠잖아요. 그러면 5번째 자리라고 하는 건 뭐예요? 5에서 몇 글자? 한 글자를 의미하는 거죠. 읽으면서 이거를 딱 알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A가 나오면 전자과로 가고 B가 나오면 경영과로 가고 그 외에는 컴퓨터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전자과, 경영과 출력돼야 되는 게 컴퓨터과잖아요. 그러면 출력이 돼야 되는 게 지금 몇 개예요? 3개야.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빼주면 if의 개수가 나옵니다. 항상 출력이 돼야 되는 거, 써져서 나와야 되는 거에 마이너스 1을 하면 if의 개수가 나오는 거예요. 얘는 if를 2번을 써야 돼요. 그럼 먼저 클릭을 해서 if로 가볼게요. 직접 써서 하셔도 되지만 저는 이렇게 함수 마법사를 이용해서 풀 거예요. 이렇게 if 적어주시면 if 떴죠? 그럼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로지컬 테스트라고 하는 게 조건식이잖아요. 그 조건식은 셀 주소 부등호 값인데 지금 셀 주소에 해당이 되는 거는 뭐다? 미드 요 학번의 몇 번째 자리가 5번째 자리가 요게 되는 거죠. 얘 셀 주소가 되는 겁니다. 얘가 뭐가 나오면 A가 나오면이라 했어요. 이면 부등호 같다가 되는 거죠. A가 문자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 안에다가 A를 적어놔 주셔야 되는 거예요. A이면 얘는 누구라 그랬어요? 전자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칸에다가 경영과라고 적고 싶지만 어떻게 됐어요? 또 컴퓨터과가 또 있죠? 그래서 if가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if가 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 이름 상자 있죠? 거기서 다시 if를 눌러주게 되면 if가 다시 이렇게 세팅이 돼요. 그러면 또 적어주시면 되지. 뭐가? 학번의 몇 번째 자리가 5번째 자리가 뭐가 나오면 이번에는 뭐가 나오면이에요? B가 나오면 그러면 뭐다? 경영과다.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컴퓨터과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요거는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면 큰 따옴표가 이렇게 저절로 생깁니다, 여러분들. 직접 쓸 때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전작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는데, 이거를 내가 직접 쓰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되게 쉽지가 않죠. 여러분들 이걸 직접 쓰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중간에 쉼표 들어가는 거, 이런 거, 큰 따옴표 들어가는 거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함수 마법사를 통해서 구문을 좀 익힌 다음에 그때 그 구문을 완전히 이해를 하면 그때부터는 직접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조금 더 키워서 좀 할게요. 좀 작다라고 하는 분들이 좀 계셔서요. 화면을 조금 키우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이제 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2번은 표 2에서 항목별, 여기 항목별이 이렇게 있어요. 항목별로 20년 순위와 21년 순위를 비교하여 20년보다 순위가 어떻게 됐으면 올랐으면 상승, 같으면은 유지, 내려갔으면 하락을 하라 그랬어요. 그럼 출력돼야 되는 게 3개니까 if는 2번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알려줬죠. 순위를 비교하여 숫자가 낮으면 상승이래요. 숫자가 낮으면 상승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에서 알맞은 함수를 이용하라고 했는데 sumif는 조건에 맞는 합계고 average if는 조건에 맞는 평균을 구하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출력되는 값이 나오게끔 하려고 한다 그러면 if 함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if를 써야 되는데 먼저 누구하고 누구 요 20년 순위와 21년 순위를 비교를 했을 때 20년보다 순위가 올랐으면은 상승이에요. 근데 이거는 지금 작년에 20년에는 고등교육은 6등을 했는데 21년도에는 21등을 했으면 이건 당연히 하락이죠. 얘는 하락이야. 근데 여기 같은 경우 보면은 작년에는 7등을 했는데 올해 2등을 했어요. 그럼 이거는 상승을 한 거죠. 그러니까 상승이 되게끔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20년 순위가 어떻게 돼야 돼요? 커야 되는 거야. 커야 순위를 비교해 숫자가 낮으면 상승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커야지만 얘가 상승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if에 들어가 주셔서 if에 들어가서 셀 주소가 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비교는 요 크다. 뭐보다? 21년 순위보다 크면은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상승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뭐 들어가야 돼요? if 함수로 들어가 주셔야 돼. 들어가서 이번에는 뭐예요? 20년 순위와 21년 순위가 서로 어떻게 되면 같으면 얘는 뭐가 돼야 돼요? 유지. 같으면 유지다. 그렇지 않으면 뭐가 돼야 돼요? 하락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쪽이 크면 커야지만 어떻게 된다? 상승이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이 더 커서 지금 상승된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그래서 G3하고 요 G3의 20년 순위와 여기 21년 순위가 이거보다 어떻게 되면 크면 상승, 크지 않으면 하락이에요. 그러니까 안 크니까 여기는 하락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같으니까 여기는 뭐가 됐어요? 유지가 된 겁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요 21년 순위와 20년 순위가 뒤바뀌면 부동어가 또 반대로 돼야 된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3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3번은 여기 보시게 되면 표 3에서 오차율이 1% 미만. 여기 보면 뭐뭐이 라고 나와 있죠. 얘가 셀 주소가 될 거고 1%가 값이고 미만이라고 하는 거는 작다라고 하는 부동어가 들어가 있는 거죠. 얘가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거고 생산이 고라고 했으니까 and죠. 생산량이 이 뭐뭐이 셀 주소 5천 이상의 부동어가 되는 거고 값이 5천이에요. 요 두 개의 조건이 만족을 하게 되면 합격 아니면 재작업을 하래요. 그래서 여기 and가 나왔어요. 왜? 조건이 몇 개라서? 2개라서 and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클릭을 해주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뭐로 들어가야 돼요? if 들어가 주시고 그리고 나서 조건을 쓰기 위해서 조건을 하나만 적으면 안 되고 2개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누가 나온 거예요? and가 나온 겁니다. and 첫 번째 조건은 오차율이 미만이다. 미만 작다 1%.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겁니다.
요게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쉼표를 눌러주시고 두 번째 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생산량이 요 생산량이 5,000원 이상 5,000원 이상이면 그래서 AND에 대한 가로를 열었으면 가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닫아 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뭐가 된다? 합격이다. 합격.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재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되고 그런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게 되면은 그 두 개의 조건이 맞는 거에만 합격이 나올 거예요. 1% 미만 5,000원 이상 미만 5,000원 이상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로 가볼게요. 4번 문제는 어디 있냐 하면 우리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옆으로 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4번 문제가 나옵니다. 4번 문제 보이시죠? 네, 여기서 이제 하실 건데 표사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여기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데 8번째 자리가 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민등록번호의 8번째 자리가 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돼요? 셀 주소에 해당이 되고 8번째 자리라고 하는 거는 미드 함수 들어갔을 때 8, 1이 되죠. 얘가 1 또는 3이 나오면 남자. 그 외에는 뭐라 그랬어요? 여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또는 이게 나왔기 때문에 OR이 나온 거고 미드는 8번째 자리 때문에 이 미드가 나온 거고 if가 나온 거는 남자, 여자 때문에 if가 나온 거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또 if 함수에 들어가 주셔서 if에 들어가 주셔서 이렇게 들어가서 OR을 써야 되겠죠. 이번에는 뭐다? OR. 아까는 AND였어요. AND는 조건이 다 만족을 해야 되는 거지만 OR이라고 하는 거는 그 조건들 중에서 몇 개만 하나만 참이 돼도 참값에 있는 값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여기에는 이 주민등록번호 이거를 다 클릭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몇 번째에 있는 거? 8번째에 있는 거. 그래서 미드 요 주민등록번호의 8번째 글자가 뭐가 나오면요? 1이 나오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미드 함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 나오는 이 1을 그냥 1이라고 써주면 이건 안 돼요. 요 1은 문자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 안에다가 이거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if left, if mid, if right가 나왔을 때 그 주어진 값은 숫자가 아니라 문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모두 다 숫자가 나오든 문자가 나오든 다 큰 따옴표를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if left, if mid, if right 나왔을 때 요 값에다가는 다 문자이기 때문에 양쪽에 뭐를 넣어줘야 된다? 큰 따옴표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럼 첫 번째 조건이 됐고 다시 쉼표 눌러주시고 미드 주민등록번호의 8번째 글자가 뭐가 나오면요. 이번에는 3이 나오면 그리고 지금 가로를 닫는 거는 누구에 대한 가로예요? OR에 대한 가로예요. 함수를 열었으면 가로를 닫아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둘 중에 하나가 참이다 그러면 남자 그렇지 않으면 누가 되는 거예요?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확인을 눌러주시고 채우기 엔터를 해주시게 되면은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거 꼭 좀 기억을 해놔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 보이게끔 if, or, mid 여기에 들어가서 이 부분이 뭐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큰 따옴표가 양쪽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요거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요거 주의를 좀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또 이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을 보시게 되면 5번 문제는 지금 이렇게 1차 여기 1차 점수 있고 2차 점수 있고 3차 점수가 있어요. 요 1차, 2차, 3차 점수가 50 이상이면서 이면서니까 AND가 나왔겠죠. 그리고 평균이 60 이상. 여기 평균이 있죠. 얘가 60 이상이면은 합격 아니면 불합격이래요. 그럼 불합격이니까 if는 한 번만 들어가면 되고 AND가 나온 이유는 요거의 점수가 50 이상이다라고 하는 거랑 평균이 60 이상이라고 하는 요거 때문에 AND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count if 이거가 왜 나왔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게 나온 이유는 1차,
2차, 3차의 점수가 50 이상이면 50 이상이다 라고 하는 거를 요 count if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럼 count if라고 하는 함수는 뭐예요? 조건에 맞는 개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세가 이 1차, 2차, 3차가 모두 50 이상이 되려고 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50 이상이 되는 게 몇 개가 나와야 돼요. 다 세 개가 이 세 과목이 1차, 2차, 3차가 다 50이 넘어갔다라고 하는 건 이 50이 넘어가는 개수가 몇 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3개가 있다라는 거죠. 2개가 나오면 50 이상이 되는 개수가 2개가 나왔다라는 건 이 3개 중에 하나는 안 넘었다라는 거고 하나라고 했다라는 거는 3개 중에 하나만 50이 넘었다라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지금 뭐예요? 1차, 2차, 3차 모두가 50 이상이 다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가 개수가 몇 개가 나와야지만 3개가 나와야지만 이 조건에 부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함수는 요 if 함수에 들어가 주셔서 잘 풀어주셔야 되는 함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5번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end에 들어가서 첫 번째 조건을 표현을 할 때 count if 함수를 새로 열었으니까 가로를 열은 거죠. 요 1차, 2차, 3차 요 세 과목의 점수가 우리가 count if라고 하는 거 맨 처음에 조건 범위가 나오고 두 번째 간에 조건을 쓰는 거죠. 요 조건을 쓸 때는 50 이상이다. 요 큰 따옴표 안에 넣어줘야 되는 거죠. 얘가 셀 주소가 되는 겁니다. 요 셀 주소, 그러니까 count if로 구한 50이 넘어가는 그 개수가 꼭 뭐랑 일치가 되면 3개랑 일치가 되면 는 3. 여기서 값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이렇게 문제 중에서 값을 알려주지 않은 if 함수가 난이도가 있는 거예요. 왜? 는 3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는 3이라고 하는 거는 왜 1차, 2차, 3차 모두가 다 50이 넘어가야 되는 개수가 세 과목이니까 3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과목이면 는 4가 되겠죠. 두 과목이면 는 2가 될 거고. 그리고 평균이 얼마 이상? 요 평균이 얼마 이상? 60 이상. 마지막에 가로를 닫는 건 누구에 대한 가로예요? end에 대한 가로입니다. 그리고 나서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풀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요게 첫 번째 조건, 그리고 요 부분이 두 번째 조건이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요 두 개의 조건이 맞으면 합격이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다? 불합격이 된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함수들 중에서는 맨 처음에 1번은 if 함수의 기본형이라고 보면 되고 2번과 3번 3번하고 요 4번은 if and와 if or를 통해서 문제를 푸는 거. 그죠? 그거에 대한 문제가 지금 나왔어요. 그죠? 그럼 이제 함수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함수 2번에서는 이번에 1번은 봐보면 표 1에서 인사점수, 여기 인사점수 있죠? 요 인사점수가 라고 나왔어. 그럼 얘가 셀 주소가 되는 거겠네요. 그죠? 그런데 전체 인사점수의 평균 이상이면 값도 부동어도 알았죠. 이상이라는 거. 근데 값이 누구예요? 전체 인사점수의 평균이야. 요 인사점수에 대한 전체 평균. 그걸 누구를 통해서 풀어야 돼요? 요 에버리지로 푸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수. 그렇지 않으면 공백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if 함수에 들어가 주셔서 셀 주소는 인사점수가 얘가 이상이다. 그런데 전체 인사점수의 평균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A 평균값 AVER AGE 인사점수에 대한 전체 평균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 요 평균값은 변해요, 안 변해요? 인사점수에 대한 평균값은 하나의 값이죠. 얘는 무슨 참조해야 된다? 절대 참조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그쵸?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되면은 얘가 누가 된다? 우수다. 그렇지 않으면 뭐다? 공백이다. 공백이라고 아무것도 안 쓰면 안 돼요. 큰 따옴표 몇 개? 2개를 넣어주셔야 된다라는 거. 얘는 true가 나왔으니까 우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수, 나머지 채우기 엔터를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이런 거 잘 보고 풀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2번은 1차 점수가 1차 점수의 평균 이상이고 또 요 2차 점수가 2차 점수의 평균 이상이면 우수, 그렇지 않으면 공백이에요. 1번과 유사한 문제인데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몇 개예요? 2개야. 그 2개가 다
평균 이상이 돼야지만 우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ND가 나온 거예요. 그죠? 앞에 한 거랑 같이 또 풀 수 있는 문제죠. 들어가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먼저 뭐가 1차 점수가 이상이다. 조건이 두 개니까 뭐부터 적어야 돼요? AND부터 적어야 되죠? AND. 첫 번째 조건은 뭐다? 1차 점수가 1차 점수 평균 이상이라 그랬죠? 그래서 평균 AVR, AGE 써주시고 전체 요 평균값이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절대 참조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얘가 첫 번째 조건이고요. 다시 두 번째 조건을 쓰기 위해서 쉼표를 눌러주시고 뭐가 2차 점수가 요 2차 점수가 이상이다. 뭐 에버리지 AVR, AGE 2차 점수 전체 평균 또 얘도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참조를 해주셔야 되고 가로를 닫으면 얘는 뭐에 대한 가로예요? 첫 번째 그 에버리지에 대한 가로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요 가로를 닫으면 뭐에 대한 가로가 되는 거예요? AND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는 겁니다. 가로가 잘 맞게끔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우수. 그렇지 않으면 공배.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안 넘었어요. 그죠? 그래서 공백이 나왔고 나머지 채우기 핸들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답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요 3번 문제를 보면 국어 점수가 80점 이상이고 첫 번째 조건이 나왔네요. 그죠? 그 다음에 영어 점수나 이고라고 나와 있는 거니까 국어 점수가 80점 이상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거고 이고니까 여기서 뭐가 들어가야 돼요? AND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영어 점수나 수학 점수 여기서 뭐가 들어가야 돼요? OR이 들어가야 돼요. 둘 중에 하나가 뭐가 되면 80 이상이면 얘가 이제 두 번째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AND에서 봤을 때는 얘가 80점이 넘어야 되고 국어가 영어나 수학 점수 둘 중에 하나가 80이 넘으면 AND가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여기 두 번째 조건에서 영어 점수나 수학 점수가 80점이 되게 하기 위해서 OR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뭐에 들어가서 if에 들어가 주셔서 if로 들어가서 먼저 뭐 해야 돼요? AND를 먼저 하셔야 되죠. AND 첫 번째 조건은 누구다? 국어가 얼마? 80 이상인 거. 됐죠? 그리고 여기 안에 AND 안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OR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영어가 80 이상 그 다음에 쉼표 누르고 수학이 또 얼마예요? 80 이상. 지금 가로를 닫는 건 누구에 대한 가로예요? OR에 대한 가로예요. 지금 또 가로를 닫는 건 누구다? AND에 대한 가로예요. 그쵸? 이렇게. 그렇게 되면 뭐다? 합격이다.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다. 라고 나왔어요. 여기 지금 펄스가 떴으니까 당연히 여기는 불합격이 나오겠죠.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국어는 무조건 80점이 넘어야 되지만 영어나 수학은 둘 중에 하나만 80이 넘으면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국어 자체가 벌써 지금 80이 안 됐죠. 그러니까 불합격이 되는 겁니다. 국어가 80이 안 되면 무조건 불합격이야. 얘는 합격인데 김진수는 둘 중에 하나가 80이 됐죠. 얘는 또 안 됐고 얘네 세 개는 다 80이 넘었는데 이쪽에서 80이 넘는 걸 찾아봐야 되죠. 그런데 한강호만 지금 80이 안 넘었어요. 그래서 불합격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그럼 이제 4번 문제를 가서 보시게 되면 4번 문제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 여기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표사에서 1차 검사, 여기 1차 검사, 2차 검사, 3차 검사 결과가 각각 4 이상이고 얘도 4, 얘도 4, 얘도 4가 돼야 돼요. 그리고 고객 코드별 1차부터 3차까지의 검사의 결과의 평균이 5 이상이면 치료, 그렇지 않으면 주의래요. 그럼 이 문제는 1차, 2차, 3차 각각은 다 4가 넘어야 되고 요 평균값이 얼마가 넘어가야지만 5 이상이 돼야지만 치료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주의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 클릭을 하고
if에 들어가서 조건이 여러 개니까 지금 누구 써야 돼요? and를 써야 되겠죠. 먼저 각각 구해야 되니까 얘가 얼마 이상? 4 이상. 쉼표. 2차 검사가 얼마 이상? 4 이상. 네, 3차 검사가 또 얼마 이상? 4 이상.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 조건은 요 세 개의 검사 결과의 평균값이 5 이상이 돼야 돼요. AVER, AGE 가로 열고 요 세 개의 평균값이 얼마 이상은 돼야 된다? 5 이상은 돼야 된다. 가로를 닫아주면 돼요. 그죠? 이렇게 항상 셀주소 부동호값 이 순서대로 이어지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은 치료. 그렇지 않으면 뭐다? 주의다. 라고 해주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얘는 펄스가 나왔으니까 주의래요. 확인 눌러주고 채우기 핸들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그 다음 또 가서 보도록 할게요. 이제 5번 문제를 가서 보시면 5번은 총점을 여기 총점이 있죠. 이 총점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여 1등부터 3등까지는 본선 진출을 하고요. 나머지는 공백으로 결과에 나오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if, count if, sum if, rank 이렇게 나왔는데 알맞은 함수를 고르라고 했는데 본선 진출하고 공백으로 표기를 해야 되니까 if가 나와야 되고 이 총점의 요 점수를 기준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요 188이 여기 전체에서 몇 등 했는지 그 순위가 구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함수가 필요해요? 랭크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순위를 구했을 때 1등부터 2등부터 1등, 2등, 3등은 다 뭐라고 쓰라 그랬어요? 본선 진출. 나머지는 공백이야. 그러면 순위를 구해서 몇 등까지? 1등, 2등, 3등까지. 요 3등까지 나올 수 있는 수의 범위는 뭐예요? 3 이하가 되는 거죠. 3 이하라는 이 순위를 구한 결과가 1, 2, 3이 나와 있는 거. 3 이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셀주소는 순위, 부동어는 이하, 값은 누가 되는 거예요? 3이 되는 거예요. 3 이하가 되는 거는 창값으로 가서 본선 진출이라고 써주면 되고 그렇지 않은 거는 뭐를 해주면 돼요? 공백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클릭을 해주시고 if 함수에 들어가서 뭐가? 총점의 순위. 그러니까 총점의 순위를 구하는 함수는 rank.eq죠. rank.eq 요 188이 어디에서? 요 총점 전체에서. 요 총점 전체라는 거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참조. 얘가 셀 주소. 그 결과가 뭐가 되는 거? 등수가 3 이하에 해당한다는 거. 왜 3 이하를 한 거예요? 우리는 1등, 2등, 3등만 필요하니까. 만약 4등까지라고 하면 4 이하로 하셔야 되고 2등까지다라고 하면 2 이하로 해야 되겠죠. 3 이하는 3으로 가서 본선 진출. 그렇지 않으면 뭐다? 공백이다. 이렇게 표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그죠? 요 5번 문제 같은 경우도 잘 풀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함수 3번으로 건너가 볼게요. 함수 3번에 보니까 if s 함수가 나왔어요. 그죠? if s 함수는 우리가 구문을 다시 한번 보면 어떻게 됐어요? if s라는 함수는 조건 1, 값 1, 조건 2, 값 2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점수가 90 이상이면 A, 80 이상이면 B, 70 이상이면 C, 60 이상이면 D. 그 외에는 이 true 외에는 뭐가 된다? F다. 그래서 if s 함수로 들어가 볼게요. if s 함수에 들어가면 이렇게 로지컬 태스크 1, 조건 1을 쓰라 그랬어요. 조건 1은 뭐예요? 요 점수가 얼마 이상이면 90 이상이면 뭐가 된다? 얘는 A가 된다. 얘는 A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번엔 또 뭐가? 요 점수가 얼마 이상이 되면 80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B예요. B를 대문자로 적도록 할게요. 요거는 뭐다? B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또 요 점수가 얼마 이상이면 70 이상이면 뭐가 돼야 돼요? 이번에는 C예요. 그 다음에 또 들어가서 뭐가 나오면 요 점수가 얼마 이상이 되면 60 이상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D. 근데 60도 안 되는 게 나온다 그러면 true.
그 경우에는 뭐가 된다? F가 된다.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점수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F도 나왔죠? 그죠?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조건 1, 값 1, 조건 2, 값 2.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만 가서 그 외의 값, true, 그 외의 값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 구문이 생소하면 그 구문을 자꾸 좀 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왔어요? 스위치하고 레프트가 나왔어요. 사원 코드를, 여기 사원 코드가 있는데 요걸 기준으로 등급을 나타나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원 코드의 앞에 문자가 A가 나오면 정규직, B가 나오면 계약직, C가 나오면 파견직이에요. 요 레프트가 나온 이유는 요 사원 코드에 있는 첫 글자를 뽑아내야 되니까 레프트가 나온 거죠. 요 스위치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가셔서 보시게 되면 변환할 값, 비교할 값, 결과 1. 요거를 그대로 비교할 값, 결과 2 이렇게 적어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if랑 약간 다르는 게 그 스위치 SWI 이렇게만 SWI까지만 적어볼게요. 요 스위치 나와 있죠? 이거를 눌러주시고 여기 익스프레션이라고 나와 있는 게 평가될 시기예요. 이게 사원 코드에 있는 왼쪽에 있는 글자가 필요한 거죠. 요 레프트 요 사원 코드에 있는 왼쪽에 있는 글자가 왼쪽에 있는 요거 1번 하나 한 글자죠. 요 글자가 뭐가 나오면 A가 나오면 요 A가 나오면 얘는 뭐라는 거예요? 정규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다시 요 사원 코드에 있는 첫 번째 글자가 이번에는 뭐가 나오면요. B가 나오면 요 결과가 B가 나오면 뭐로 주래요? 계약직으로 주래요. 이렇게 적어주고 다시 또 레프트 요 사원 코드에 있는 첫 번째 글자가 뭐가 나오면 이번에는 C가 나오면 얘는 뭐래요? 파견직이래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A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요? 정규직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정규직이 나오게 될 겁니다. F3의 1이 B가 나오면 A가 나오면 정규직, B가 나오면 계약직인데 B가 없나요? B가 나오면 계약직. 여러분들 요거 스위치 함수는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답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요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다시 지우고 다시 스위치 함수에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 주셔서 요 스위치 함수에 들어갔을 때 맨 처음에 식이 나와야 돼요. 요 사원 코드에 있는 뭐가 나와야 돼요? 지금 왼쪽에 있는 레프트 여기 사원 코드에 있는 얘가 뭐가 나오면 첫 번째 값이 나오면 얘가 뭐가 나왔을 때 얘가 A가 나오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요 value가 요 값이에요. 그다음 리저트가 뭐가 되는 거냐면 결과예요. 그 A가 나왔을 때는 뭐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정규직이라 그랬죠. 그럼 정규직을 적고 이제 식은 또 안 적어도 돼요. 두 번째 값이 누가 나오면 이번엔 뭐가 나오면 B가 나오면 누가 돼야 돼요? 계약직이죠. 리저트 결과를 써야 돼요. 얘가 뭐다? 계약직이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면 세 번째 값이 뭐가 나오면 C가 나오면 이번에는 얘가 C가 나오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파견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 if s하고 좀 헷갈리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먼저 조건 식에 해당이 되는 거는 처음 한 번만 입력하면 되고 값, 그 다음에 요 값이 나왔을 때 나와야 되는 돌려줘야 될 거, 요 값이 나왔을 때 그거 해당이 되는 결과값, 또 요 C가 나왔을 때 돌려줘야 되는 결과값, 요거를 요 순서대로 적어 주셔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규직이 나오고요. 나머지 요 C가 나왔을 때 요 파견직 나왔죠. 그 다음 B가 나왔을 때 요 계약직이 나왔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3번에 또 스위치가 또 나왔어요. 그죠? 요거 한번 보면서 또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보죠. 여기 3번에는 지금 보시면 제품 코드에 있는 다섯 번째 문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미드 함수. 요 제품 코드의 다섯 번째 문자라고 했으니까 미드의 5, 1이 되겠죠. 얘가 1이 나오면 컴퓨터, 2가 나오면 냉장고, 3이 나오면 건조기, 4가 나오면 코드 오류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드하고 5, 1은 한 번만 적고 나머지는 1 컴퓨터, 2 냉장고, 3 건조기, 4 코드 오류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스위치에 들어가 주셔서 이번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제품 코드의
다섯 번째 문자라고 했으니까 미드. 제품 코드에 있는 몇 번째 글자가 다섯 번째 글자가 뭐가 나오면 1이 나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컴퓨터. 그 다음에 2가 나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냉장고. 그 다음에 3이 나오면 뭐가 돼야 돼요? 건조기. 4가 나오면 뭐가 돼야 돼요? 코드 오류.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NA가 나온 이유는 뭘까요? 쭉 가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미드 맞죠? 제품 코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4 1 3 3 2 2 4가 나오면 코드 오류가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그쵸? 왜 NA가 나왔을까? 뭐가 잘못됐을까요? 요 값이 다 이렇게 나오네. 요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돼.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여기 스위치에서 요 1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여기에는 큰 따옴표를 다 넣어줘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거를 안 넣었어요. 이걸 넣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큰 따옴표를 꼭 넣어주시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좀 가서 여기 3번에도 어떻게 줘야 돼요? 요것도 큰 따옴표를 넣어주셔야 돼. 이게 큰 따옴표 일일이 넣어주는 게 되게 좀 귀찮은 일이긴 한데 얘가 지금 문자열로 인식이 돼야지 숫자로 인식이 되면 안 돼요.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1, 2, 3, 4 하니까 코드 오류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제대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게 미드잖아요. 미드가 문자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문자예요. 문자에서 나온 숫자이기 때문에 얘네들 다 뭐다? 문자로 인식이 돼야지 아까처럼 1, 2, 3, 4로 인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요거 조심해서 문제 풀어주셔야 됩니다. 요거 꼭 기억을 해놔 주셔요. 그렇게 해서 풀어주셔야 되고 4번 문제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 if and count if 또 뭐 이렇게 함수가 문제가 나왔는데 보시게 되면 나이가 19세 미만이면서 얘가 첫 번째 조건이죠. 나이가 19세 미만이라고 하는 첫 번째 조건. 그 다음에 2020년 또는이라 그랬어요. 2021년에 자원봉사 횟수가 50회 이상인 사람은 요거 까만 별,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공백으로 나오라고 했거든요. 그래 end가 나온 이유는 알겠어요. 이 첫 번째 조건과 여기에 해당해야 하는 게 두 번째 조건이니까. 그런데 count if가 나온 이유는 요 2020년하고 2021년에 그 봉사 횟수가 50회가 넘어가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인정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2020년에 50회가 넘어간 횟수가 하나라도 있으면 되는 거야. 그쵸? 그러면 하나가 있어도 되고 두 개가 있어도 되죠. 하나가 있어도 되고 두 개가 있어도 돼. 근데 0개가 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 하나가 나오거나 두 개가 나오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 횟수의 값은 어떻게 돼야 돼요? 1 이상이 돼야 되겠네. 뭐가? count if로 요 50회 이상이 넘어가는 그 개수가 1이 되거나 2가 되거나.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수는 1 아니면 2밖에 없겠죠. 그리고 0이 나올 수도 있지. 왜냐하면 50회가 안 넘어가는 게 있으니까. 그 0이 나오는 거는 공백으로 가야 되지. 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 if 함수에 들어가서 end로 가주셔야 돼요. end에 들어가 주셔서 뭐가? 첫 번째 조건은 나이가 19세 미만이라는 거 이거죠. 19세 미만. 그 다음에 뭐가? count if에 들어가서 요 두 개의 범위 안에서 50 이상이 되는 그 개수가 몇 개 이상은 돼야 된다? 1 이상은 돼야 된다. 가로를 닫는 건 누구에 대한 가로예요? end에 대한 가로죠. 이러면 까만 별. 우리 까만 별 나오게 하는 거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주면 된다라는 거 아시죠? 그렇지 않으면 뭐다? 공백이다. 이렇게 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까만 별 나와요. 19세 미만 맞고 50 넘어갔고. 그쵸? 그러면 이 사람들이 까만 별이 안 나오는 거 19세 미만이 벌써 안 됐어. 얘는 19세 미만은 됐지만 50회 넘어가는 게 횟수가 한 번도 없죠. 얘는 19세 미만이 또 아니야. 그쵸? 얘도 19세 미만이 아니고 미만은 맞는데 50 넘어가는 게 여기 하나 있고 여기 두 개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까만 별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풀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if s가 또 나왔네요. 여기 보면
접수일의 월이 여기 접수일에 있는 거 있죠. 여기서 월을 뽑아낼 때는 month를 뽑아내면 되죠. 얘가 월이 1월이면 정시, 9월이면 수시, 그 외에는 공백으로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if s 첫 번째 뭐가 month month 어디에 있는 요 접수일이 요 월이 요거 월이 뭐가 나오면 1월이면은 어떻게 된대요? 요 접수일의 값이 뭐가 나오면 1월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뭘로 돌아가야 돼요? 정시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또 여기 월이 접수일의 월이 뭐가 나오면 9월이 나오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수시예요. 그리고 그 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true, true.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가 되면 된다? 다 공백이 나오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if 함수하고 스위치 함수 문제 푸는 거하고 서로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1월이면 여기 나오는 1월은 정시, 9월은 수시. 1월 정시, 9월 수시 나왔고 그렇지 않은 달 4월이나 7월은 그 외의 거니까 공백으로 나온 거 맞죠? 네,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4번 문제로 가볼게요. 문제 양이 좀 많은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게 하려고 문제를 좀 많이 뽑았긴 했거든요. 근데 중복되는 문제들도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좀 감기에 좀 걸려서 며칠 고생을 해서 목소리가 약간 좀 맹맹거립니다. 여러분들 조금 이해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중반을 넘었어요. 여러분들 이제 10문제 남았습니다. 10문제 같이 한번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판매량, 여기 판매량이 가장 많으면 최대 판매로 표시를 하고 가장 적으면 최소 판매로, 그 외에는 공백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래서 if가 몇 번 들어가야 돼? 최다 판매 나와야 되고 최소 판매 나와야 되고 공백이 나와야 되니까 if는 3개 빼기 1하니까 2개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먼저 여기 가서 if 함수에 들어가서 어떻게 돼야 돼요? if 함수에 들어가서 판매량이, 요 판매량이 비교를 하는 거야. 누구랑 비교를 해야 돼요? 가장 많은 거라 그랬는데 여기서 판매량 중에서 가장 많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맥스로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는 맥스 어디에서? 이 판매량 전체에서. 이 맥스가 나오는 값의 요 범위는 움직이면 안 되니까 절대 참조를 해야 돼요. 그래서 C3에 있는 내용과 이 맥스가 일치하면 얘네들은 뭐라고 표기가 돼야 돼요? 최대 판매라고 표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또 두 번째 조건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다시 if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요 판매량이 제일 작은 거를 구하는 함수는 min이죠. 그래서 요 판매량 중에서 가장 적은 거 얘도 절대 참조를 이용을 해야 되고, 그러면 C3하고 요 min의 최소값하고 일치가 되면 true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false로 가겠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최소 판매가 된다. 그렇지 않으면 뭐다? 공백이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당연히 최대 판매 하나 나오고 최소 판매가 하나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일 큰 수에 최대 판매라고 나와 있고 제일 작은 거에 최소 판매라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절대 참조 들어가는 부분들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 부분을 가서 2번 문제를 가서 보시게 되면 2번은 점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여 1등, 2등은 본선 진출, 3, 4위는 재시험, 나머지는 탈락이래요. 그럼 얘도 if 함수, if는 본선 진출, 재시험, 탈락이 있으니까 두 번만 들어가면 되네요. 그래서 순위 점수가 높은 사람이 1등이래요. 그 1, 2등이 나오게 하는 수의 범위는 어떻게 돼야 돼요? 1, 2라는 숫자가 나오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2 이하로 하면 1, 2가 나올 거고 3, 4위가 나오는 거는 4 이하로 하면 되겠죠. 그럼 1, 2, 3, 4지만 1, 2는 이미 걸러져 있으니까 여기는 3, 4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값이 2 이하, 4 이하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if 함수에 들어가서 랭크 들어가야 되겠죠. 랭크 셀 주소가 점수의 순위, 그 순위가 1, 2등이냐 그걸 따지는 거니까 랭크.eq 누가 요 점수의 순위 전체, 요 전체 값을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얘는 전체는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무슨 참조 들어간다? 절대 참조. 요 순위가 얼마 이하이면 2 이하이면 1등, 2등은 참으로 가라. 가서 너희들은 본선 진출이다 라고 표기를 해주면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
1, 2등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시 if에 들어가서 랭크를 또 비교를 하는 거죠. 뭐가? 요 점수가 어디에서? 요 점수 전체. 얘는 무슨 참조 들어가야 돼요? 절대 참조 들어가야 되죠. 이번에는 4 이하. 4 이하라고 하는 거는 1, 2, 3, 4지만 1, 2등은 여기서 걸렀기 때문에 여기서 걸러지는 거는 3, 4등만 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3, 4등은 누가 된다? 재시험이다.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탈락. 탈락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재시험 2개 있을 거고 탈락 2개 있고 본선 지출 2개 있고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 요 3번 문제가 누적 합계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요 영화 비용의 누적 합계가 7만 원 이상이면 골드, 5만 원 이상이면 실버, 나머지는 일반이에요. 골드, 실버, 일반이니까 if 함수는 2번이 들어가면 되는데 누적 비용 등급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서 더한 게 7만 원 이상이면 골드예요. 또 요거를 더한 게 만원에서 25,000원이 구한 결과가 7만원 이상이냐 5만원 이상이냐 이걸 따지라는 얘기거든요. 또 이렇게 구한 결과가 7만원 이상이냐 5만원 이상이 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적 합계가 나오게 하려고 할 때는 우리가 썸을 한번 먼저 해볼게요. 썸에 들어가서 이 자신, 얘 자신과 자신을 이렇게 더하면 돼요. 그러면 C14부터 C14니까 자기 자신을 더하는 거니까 그냥 도로 만원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 앞에 있는 C14는 고정을 시켜버릴 거예요. 그리고 체크를 눌러주게 되면 얘는 만원이 나오겠죠. 채우기 핸들을 하게 되면은 요렇게 금액이 나와요. 얘는 25,000원이 나온 게 셀주스를 보면 C14부터 C15까지. 얘는 또 어떻게 돼요? 14부터 15, 16까지. 맨 위에가 여기가 고정이 되어 있는 거.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래로 셀 주수가 변하니까 누적 합계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누적 합계 구하는 요 식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거 모르시면 안 돼요. 어떻게 된다? 자기 자신이 이렇게 C14 땡땡 C14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고정을 시켜버리면 얘는 계속 고정되어 있는 값이 나오고 뒤에 있는 땡땡땡땡은 어떻게 돼요? C15, C16 얘네들은 상대 주수니까 주수가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돼서 주수가 하나씩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늘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누적의 합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누적 합계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 문제를 풀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if 함수에 들어가 주셔서 뭐가? 영화 비용의 누적 합계가. 그게 바로 지금 어떻게 해요? sum. 얘 자신 땡땡 요 자신이라 그랬어요. 근데 앞에 있는 거는 무슨 참조를 해야 된다? 절대 참조를 해야 된다. 그죠? 가로를 닫고. 이렇게 계속된 식이 나올 때는 복사를 좀 해놓고 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얘가 얼마 이상이면 7만원 이상이면 얘는 뭐가 된다? 골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if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아까 복사한 거 붙여넣기. 이번 얼마 이상이면 5만원 이상이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실버. 그렇지 않으면 뭐다? 일반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누적 합계 구하는 공식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게 되면은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맨 밑에 있는 게 골드가 될 확률이 크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네, 4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는 스위치 함수가 나왔습니다. 접수번호의 첫째 자리가 접수번호의 여기 첫째 자리가 A면 사회, B면 과학, C면 직업을 선택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스위치 함수에 들어가서 아까처럼 헷갈리면 안 됩니다. 뭐가 이 접수번호의 첫 번째 자리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레프트 접수번호에 있는 몇 번째 자리가 첫 번째 자리가 뭐가 나오면 A가 나오면 저절로 큰 따옴표가 생겨요. 그럼 얘는 뭐다? 사회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면 B가 나오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과학이에요. 뭐가 나오면 이번에는 C가 나오면 뭐가 된다? 얘는 직업이 됩니다. 그죠? 더 없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게 되면 얘는 지금 A가 나왔기 때문에 사회예요. 나머지 채우기 핸들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풀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5번
5번 문제. 아, 이게 좀 문제가 표가 잘못됐네요. 표 5번입니다, 여러분들. 표 5번. 요 표 5에 있는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표 5에서 오늘 날짜, 여기 오늘 날짜, 그 날짜가 뭐 today로 적어 있지 않고 그냥 특정 날짜가 입력이 되어 있는 오늘 날짜에서 연도를 추출하여, 그럼 이어를 해서 추출을 해야 되겠죠. 입사 코드에 있는 네 번째 문자와 다섯 번째 문자. 이 말은 뭐예요? 입사 코드에 있는 네 번째 문자와 다섯 번째 문자라고 하는 거는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요 구호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드에 들어가서 네 번째부터 시작해서 몇 글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두 글자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근속 연수를 여기다 표기를 하라고 했는데 입사 코드의 네 번째 글자가 9이면 1900, 그렇지 않으면 2000으로 계산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연도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여기 오늘 날짜에서 연도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이어가 필요할 거고 요 네 번째 글자가 9냐 아니냐에 따라서 1900이냐 2000을 구해야 되니까 if가 필요할 거고 입사 코드에는 네 번째부터 두 번째 글자를 뽑아내야 되니까 미드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중요한 표시예가 나왔습니다. 요거 순서대로 계산을 해줘야 돼요. 오늘 날짜 연도 빼기 1900, 요 1900은 if로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입사 코드의 네 번째 글자 요거는 미드로 풀어야 되겠죠. 그쵸? 미드로 풀어야 되는 거고 오늘 날짜 연도는 뭐로 풀어야 돼요? 이어로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 함수가 다 나온 겁니다. 그쵸? 요 순서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은 이 하이픈 나오는 건 우리가 뭘로 풀어야 돼요? AND 연산자로 연결해줘야 되겠죠? 그쵸? 맞죠? 아, 그냥 이거는 요런 식으로 나오게끔 해줘야 되는 거니까 요거에 나와 있는 근속 연수는 오늘 날짜 연도 그죠? 빼기 그러면 어떤 숫자 값이 나오네. 이 빼기를 할 필요 빼기지 이거는 AND 연산자를 이용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먼저 는 이어로 들어가 볼게요. 먼저 이어 근속 연수니까 그죠? 이어에 들어가서 어디에 있는 여기에 있는 연도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체크 한번 눌러보면 2023 나왔죠? 그 다음 뭐 들어가면 돼요? 빼기 들어가서 1900이 나올지 안 나올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무슨 함수가 들어가야 돼요? if가 들어가서 뭐가? 입사 코드에 있는 네 번째 글자 얘는 뭐로 뽑아야 돼요? 미드 입사 코드에 있는 네 번째 글자가 얘가 뭐가 나오면 9가 나오면 얘는 뭐다? 1900이다. 그렇지 않으면 얼마를 빼야 돼요? 2000.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미드를 쓰고 나서 이 9를 쓸 때 그냥 9 쓰면 안 돼요. 9는 큰 따옴표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9두다. 9를 해야 된다. 왜? if mid, if left, if right는 어떻게 돼야 된다? 숫자든 문자든 다 큰 따옴표 넣어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주게 되면은 아까 그 2023에서 요 숫자를 뺄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가서 빼기. 그 다음 뭐 들어가야 돼요? mid 들어가서 어디에 있는 요 입사 코드에 있는 네 번째 있는 다섯 번째 4, 2에 있는 글자를 빼주시면 돼. 체크 눌러주게 되면 요렇게 나오는데요. 요거는 잘못된 게 아니라 날짜로 되어 있어서 그래요. 요거는 이 부분이 얘가 날짜로 되어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요 형식을 뭐로 바꿔주시면 돼요? 숫자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근속 연수가 요렇게 나타나죠. 아, 그런데 이거 왜 이렇게 나왔는지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왜 그래요? 요 오늘 날짜라고 하는 이 날짜는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날짜는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기 뭐를 빼먹었어요? 절대 참조를 안 했잖아요. 그죠? 얘는 반드시 무슨 참조가 들어가야 된다? 절대 참조가 들어가야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고정이 돼야 되는 요 부분에는 무슨 참조를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 절대 참조 넣어줘야 되는 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어에 나와 있는 요 특정 날짜는 무슨 참조 들어가야 된다? 절대 참조를 들어가 주셔야 된다. 그래서 요거 날짜는 이어로 구하되 절대 참조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놓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빼기 1900은 if로 풀어야 되고. 그쵸? 그 다음에 요거 입사 코드의 네 번째, 다섯 번째 글자는 뭐로 풀어야 돼요? mid로 풀어야 돼요. 하지만 요 if 안에서도 mid가 들어가기는 하죠. 왜냐하면 네 번째 글자 요거 때문에. 그죠? 그럴 때 요 9는 큰 따옴표 안에 9로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요런 문제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으로 풀지 말고 두 번, 세 번 좀 풀어보셔야 되는 문제 유형 같아요. 그죠?
요거 잘 체크해서 또 풀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이 3번과 요 5번 문제 중요하네요. 그죠? 그 다음 4번 문제.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표 1에서 지점 재고가 요 지점 재고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요게 본사 재고보다 큰 경우. 그럼 큰 경우라고 하는 건 이렇게 표기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큰 경우는 부족 재고나 본사 재고 중 큰 값을 표시하고 아닌 경우는 공백을 표기하래요. 그러면 아니다는 공백이에요. 그런데 참값에는 뭐를 표기하라는 거예요? 부족 재고나 본사 재고 중에서 큰 값. 그럼 둘 중에 큰 값을 비교하는 거는 맥스죠. 그쵸? 그러면 본사 재고는 여기 있으니까 얘를 선택하면 되지만 여기에 부족 재고라는 건 없죠. 부족 재고는 또 이렇게 구하래요. 그죠? 요것도 조금 복잡해지는 함수이긴 한데 뭐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서 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지점 재고가 본사 재고보다 크면 얘는 특정 값을 어떻게 해주라고 하는 맥스를 풀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들어가야 돼요? 맥스. 어떤 거? 하나의 첫 번째 값은 지점 재고에서 본사 재고를 뺀 이거랑 또 어떤 거? 본사 재고. 둘 중에 해당하는 큰 값을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뭐가 된다?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공백을 표기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체육연대를 해주시게 되면은 공백이 이렇게 있어요. 얘는 크니까 이 두 개 중에서 뺀 거, 지점 재고에서 본사 재고 뺀 것 중에서는 10이니까 본사 재고가 더 크니까 20이 나온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죠? 이게 참값에 요 맥스 안에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 요 포인트를 잘 보셔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가서 보시게 되면 2번 문제는 판매량이 150 이상이고 첫 번째 조건 총 판매액이 전체 총 판매액의 중앙값 이상. 이 중앙값 때문에 이 매대안이 나왔습니다. 요게 이면은 효자 상품, 그렇지 않으면 공백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if 들어가 주신 다음에 첫 번째 조건은 and 써야 되겠죠? and 첫 번째 조건은 뭐다? 판매량이 얼마 이상이다? 150.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총 판매액이 얘가 이상이라 그랬어요. 뭐? 중앙값. MEDIAN. 중앙값은 누구? 판매액의 중앙값. 그 중앙값은 또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이건 안 되니까 절대 첨조를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고 가로 닫는 거는 and에 대한 가로죠. 이렇게 되면은 요 두 개의 조건이 다 만족이 되면 효자 상품. 그렇지 않으면 뭐래요? 공백이래요. 이렇게 표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는 판매량이 150 이상이 돼야 되고 요 총 판매액이 요 중간값에 해당하는 거 이상이 되는 거. 그거 이상이 되는 거가 두 개의 조건이 만족을 하면 효자 상품. 그렇지 않으면 효자 상품이 아니래요. 그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if하고 라지가 나왔는데 판매 총액이 많은 5개의 제품. 판매 총액이 많은 5개의 제품은 재생산. 나머지는 생산 중단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판매 총액 중에서 라지 함수가 나왔다라는 건 5번째 값을 찾았잖아요. 그럼 그 찾아서 그 5개에 해당하는 그 값보다 큰 것들은 재생산. 그렇지 않은 건 생산 중단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 비교 대상이 어떻게 돼야 되냐 하면 if에 들어가서 뭐가 판매 총액이 이상이다. 뭐보다? 라지. LARGE. 어디에서? 요 판매 총액 중에서 요것도 또 움직이면 안 되니까 절대 참조해야 되겠죠. 여기서 몇 번째 해당이 되니까 5번째 해당이 되는 값보다 크거. 5번째라는 거 어떤 특정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무조건 어떻게 돼야 돼요? 크거나 아니면 같아야지만 그 재생산이 된대요. 그렇게 되면은 재생산. 작으면 재생산을 안 하고 생산 중단을 하래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재생산하는 게 지금 이렇게 3개가 있죠. 5개가 있죠. 5개 이상이 돼야 되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계속 절대참조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아셨죠? 절대참조. 아까 이 날짜도 고정이 돼야 되는 거 절대참조 해야 되는 것처럼 요 값이 유일하게 하나에 있는 값들은 다 절대참조를 해야 됩니다. 그거 주의를 좀 해주셔야 돼요.
신경 써야 돼요. if 함수 풀 때 여러분들. 그 다음에 스위치 함수가 나왔는데 주문일, 여기 주문일이 있죠. 주문일의 요일 번호를 이용해서 주문 요일 영역에 월화수목 금토 뭐 이렇게 쓰라는 형식으로 나타나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단 요일 계산식 월요일이 1인 거. 위크데이 함수에서는 리턴 타입이 1번, 2번, 3번이 있죠. 요 1번 유형은 월요일이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냐면 얘는 월요일이 우리가 리턴 타입이 1번이라는 게 있고 2번이라고 있는 게 있고 3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일요일이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이 얘는 2번이 되는 거고 얘는 1번이 리턴 타입이 1번인 거는 일요일이 월이 되는 1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리턴 타입이 2번은 월요일이 1번이 돼요. 그러니까 월요일이 1번인 거를 쓰려면 우리가 이 2번 유형을 써야 되겠네. 그쵸? 그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들. 위크데이에 들어가서 요게 내가 잘 헷갈려 그럴 때는 위크데이 함수에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되지. 여기 보면 리턴 타입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 보이시죠? 여기에서 보면 일요일이 1번이잖아. 토요일에 7까지 유형은 1번 맞죠? 그럼 월요일이 1에서 일요일에 7까지의 유형은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월요일이 1번인 거를 원했기 때문에 리턴 타입 몇 번을 써야 돼요? 2번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스위치 함수에 들어가서 위크데이 WEKDAY 여기 들어가서 주문일 이걸 리턴 타입 몇 번 써야 돼요? 2번을 써야 돼요. 얘가 뭐가 나오면 1번이 나오면 얘는 뭐가 된다? 월요일. 뭘만 쓰면 되죠? 2가 나오면 뭘 써야 돼요? 화. 3이 나오면 수. 4가 나오면 뭐가 돼야 돼요? 목. 5가 나오면 뭐가 돼야 되냐면 금. 그 다음 6이 나오면 토. 그 다음 7이 나오면 뭐가 돼야 돼요? 일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건 1번부터 여러분들 1일 때 월, 2일 때 화, 3일 때 수, 4일 때 목 순서대로 다 적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체육인들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리턴 타입을 몇 번을 써야 된다라는 거 요거 때문에 2번을 써야 된다라는 거를 중점으로 좀 보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여러분들. 마지막 5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에서는 요 사원 코드의 왼쪽에서 첫 번째 문자가 P이면 생산부, B이면 영업부, E이면 관리부, 부서명 영역에 표시하시오 라고 하면서 if s 함수가 나왔네요. 그죠? 그러면 답에다 클릭해 주시고 if s 함수에 들어가 주셔서 뭐가 요 사원 코드에 있는 첫 번째 문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뭐라고 적어 주셔야 돼요? left 사원 코드에 있는 첫 번째 글자가 얘가 뭐가 나오면 P가 나오면 그쵸? P가 나오면 요 돌려줘야 될 값이 이게 true다라고 하면 여기다 돌려줘야 될 값을 적어야 되잖아요. 그 값이 뭐다? 생산부가 되는 거고 그쵸?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반복이 될 때는 복사를 해놨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붙여넣기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가 나오면 B가 나오면 뭐가 돼야 된다? 영업부.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가 나오면 이번에는 2가 나오면 그죠? 2가 나오면 뭐가 돼야 되냐면 마지막 부서는 관리부네요. 그죠? 관리부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생산부, 영업부, 관리부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다른 알파벳이 나왔을 때 돌려줘야 되는 값이 따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랬을 때는 true하고 마지막에다가 그 값을 입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끝났기 때문에 그냥 확인을 눌러주시고 채우기 핸들 해주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25문제를 지금 잘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운 함수도 있고 좀 쉽게 또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또 문제 풀 때는 문제를 조금 더 정독을 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9일차 수업으로 오늘까지 했고요. 이제 마지막 11차 수업에서는 찾기 참조 함수에 대해서 예제를 통해서 또 문제를 풀어볼 거니까요. 여러분들 11차도 꼭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